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익산 쌍릉 무덤 안에서 사람 뼈가 발굴됐습니다. 무덤 주인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봄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임직원들과 북의 가족과 친척이 있는 실향민들인데요.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언제 이루어질까요?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국내 덧신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익산의 한 업체입니다. 지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한 달에 100만 켤레 안팎을 내수용으로 생산했습니다. 2년 전 공단 폐쇄 뒤 생산 물량을 베트남으로 돌리면서 국산의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당시 개성공단에 진출한 전북 업체는 7개. 종업원이 2천여 명을 헤아렸지만 맨손으로 쫓겨나야 했던 만큼 하루빨리 재가동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자재, 부자재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시설로 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2015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전북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000여 명. 80살 이상 고령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시가 급합니다. 민간 부문과 지방정부 간 교류,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경제 협력도 기대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모처럼 화해 국면을 맞은 남과 북. 이 같은 염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의당 권태홍 도당위원장만 나선 상태입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양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그동안의 성과는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현대중공업 군산초선소와 GM군산공장, 서남대 문제 등 위기는 기회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이 변방으로 전락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송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맞붙게 됐습니다. 권리당원 선거 50%, 안심 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이달 중순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지 또 과거의 공약 이행은 어떻게 했는지. 관광객 1억 명 유치, 도민소득 2배 증대, 인구 3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4년 전 송 지사의 공약을 문제 삼은 건데 곧바로 반박과 공방이 이어집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300만을 얘기했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한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관료 출신의 한계와 건강 문제를 놓고도 각을 세웠습니다. 송하진 후보는 행정가 출신입니다. 저는 관리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국회 현장에 있어야만 발이 더 높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지는 건강 때문에 도정을 하루라도 소홀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 책임론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야당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권태홍 전 사무총장을 도지사 후보로 내세웠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한국GM이 해고 통지를 한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당해고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정규직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원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이 지난 2014년 6만 9천여 대에서 지난해 5만 7천여 대로 3년 새 1만 1천여 대 줄고 신차 물량마저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량마저 줄면서 전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주 봉침 사건이 정치권이 뒤얽힌 소모적인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봉침을 시술하고 로비까지 한 정황이 짙은데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전주 봉침 사건. 막은 사람이 있어. 전주 중이면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 얘기 못해. 보이지 않는 게 이거 많아요.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지영 작가와 전주시가 소송으로 맞붙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전주시가 자격이 안 되는 장애인 보호시설을 등록해주고 예산과 행정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설을 폐쇄해서 이런 전국적 사기 사건을 없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제가 자료와 함께 제시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고요. 이에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억지라며 반박했습니다. 청량 처분을 최고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 폐쇄를 했던 겁니다. 전주시가 비호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저희들도 좀 그에 대한 저희가 좀 있는 것 같고. 검찰이 정관계 인사에 대한 연관성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 분명히 축소된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은 봉침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단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과 전주시, 시민단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전주 봉침 사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익산 쌍릉은 서동유로 잘 알려진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죠. 학계에서는 논란이 분분했는데 무덤 안에서 사람 뼈를 담은 상자가 발굴됐습니다. 무덤 주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중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백제 무왕 등이 묻힌 것으로 전해진 쌍릉이 처음 발굴됐습니다. 당시 대형묘에서 나온 유물은 100년 가까이 수장고에서 잠자다 2년 전 치아 넉점이 20대에서 40대 여성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형묘 주인이 백제 무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왕이 조성을 한 무왕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무덤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왕묘 석실 안에서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인골을 현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옮겨 DNA 분석 등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의학이나 어떤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무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재발굴에선 또 석실 구조가 백제 사비 시기의 굴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여 능살리에 있는 어느 고분들보다 이 고분의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봉토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능은 왕릉에 틀림없다. 익산 쌍릉의 실체가 백제 무왕에 얽힌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19번째를 맞이하며 디지털 독립영화의 축제로 자리 잡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올해 만날 영화들을 조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용할 틈 없는 제1교포 가족의 나날이 담긴 야키니쿠 드래곤. 쓰레기 섬으로 추방된 개들의 모험이 박진감 넘치게 표현된 개들의 섬.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연출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과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제1교포 정희신 감독의 작품이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만들어지기 힘든 유형의 영화들, 어떤 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겪는 인간들의 아픔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서 올해 상영작은 246편. 지난해와 같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구호 아래 독창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영화들이 마련됐습니다. 조직이가 직접 배급을 맡은 영화도 선보입니다.
저희가 그 투자 제작하는 JCP 영화가 기존의 3편에서 올해 5편으로 좀 확장되면서 그 영화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그 어떤 본질, 정신을 잘 담아내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전주돔은 시설을 보강하고 관객들이 오가며 머물 쉼터도 늘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이어지는 돔 안에서의 공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들도 더 많이 좀 배치를 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애니메이션 상영과 거장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확대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하림그룹이 남원에 대규모 가금류 농장과 가공공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AI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새 접근이 드문 남원 산간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로 일부 의원들이 사퇴해 치러진 전북도의회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양용모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이성일, 농산업경제위원장에는 강용구, 교육위원장에는 이해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 의장단 임기는 11대 도의회가 개원하기 전인 6월 말까지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주차장 입구에 들여놓은 7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새벽 1시쯤 김제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잠자던 7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익산시내 조직폭력배 42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친구인 42살 전모 씨의 원룸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